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공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명공학 입문 시리즈 제4탄 단백질의 다양성과 다양한 기능은 과연 어떤 차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아참, 입문 시리즈는 반드시 순서대로 봐주세요. 1편은 건너뛰어도 돼요. 지난 영상에서는 단백질이 하는 기능들을 알아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특정 물질에 선택적으로 달라붙어서 잘라내거나 혹은 다른 걸 붙이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죠. 물론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작용 방식들이 있지만 전공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의 기능들은 과연 어떤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단백질의 작동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단백질의 작동 방식은 간단하게 3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단계, 가장 먼저 반응할 물질과 결합을 해요. 2단계, 결합한 물질을 자르거나 붙이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하는 기능을 해요. 3단계, 반응한 물질과 분리돼서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온 단백질은 다시 재사용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단백질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용 대상과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합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열쇠와 자물쇠 마냥 모양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단백질의 모양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짓는 단백질의 모양은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이에요. 즉, 사슬처럼 길게 연결된 아미노산들의 종류와 순서와 개수가 단백질의 모양을 결정짓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손에 손잡는 것 마냥 사슬처럼 길게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단백질이라 그랬죠. 길게 연결된 아미노산 사슬이 접히고 접혀서 단백질의 3차원적인 모양을 형성하는데요. 아미노산의 배열에 따라서 다른 모양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양의 단백질들은 당연히 다른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배열이 어떻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모양이 결정되고요. 단백질의 모양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아미노산의 배열이 단백질의 모양과 기능을 결정한다. 이제는 단백질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사실 단백질의 기능을 아미노산의 배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백질의 모양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사실 좀 많이 불충분해요. 사실 단백질에는 당이라는 물질이 붙어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는 모양뿐만 아니라 작용하는 부분의 화학적인 성질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특성을 띠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지금 단계에서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미노산의 배열에 의해서 단백질의 모양과 기능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이 과연 어떠한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미노산의 배열로부터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는 걸 알았어요. 즉, 세포 내에서는 다양한 아미노산의 배열로부터 다양한 모양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단백질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종류의 단백질들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DN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DNA는 소위 생명의 설계도라고도 불리죠. DNA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꼭 봐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생공돌이었습니다.